반갑습니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자, 위에 링크 따라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다음 달 적중 예상 문제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자료 받고 다시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은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영역별 난이도부터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는요. 듣기 일부분, 그러니까 짧은 대화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자, 어렵다라고 했을 때 왜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일단은 선택지가 좀 긴 선택지가 많이 출제가 됐고 긴 선택지라 해도 그게 그대로 들렸다면 쉽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텐데 긴 선택지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 독해력의 부족,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문에서 그걸 그대로 읽어주지 않고 내용을 이해했었어야지만 체크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같은 경우는 15번이 지나고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그래도 들려줬던 선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은 끝까지 중간에 내가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무시하시고 끝까지 스스로 믿고 이끌고 가는 게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듣기는 일부분 앞부분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독해 3부분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3부분의 어휘가 많이 어려웠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난달 시험도 객관적으로 보면 시험이 어려웠지만 우리 지난 6월 시험의 경우는 실제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시험을 바라볼 때 쉬웠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던 시험이었다면 우리 이번 7월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독해 1부분과요. 독해 3부분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독해 2부분은 정답 찾기 쉬운 문장들이 많았어요. 쓰기의 경우는 여러분들요. 쓰기 1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쓰기 2부분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잘남의 총평은 6월 시험 대비 6월 시험 체감 난이도까지 반영한 6월 시험 대비 여러분들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다. 특히나 독해 3부분이 어려웠다라고 여러분께 전달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평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6월 시험을 응시하고 지금 7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6월 시험이 어땠다, 7월 시험이 어땠다 이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나는 8월 달 시험을 준비할 거다. 8월 시험의 경우는 추가 시험이 하나 더 생겨서 시험이 2번 시험이 진행되는데 나는 8월 시험 볼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게 제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로 중잘남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 시험의 경우는 PBT 즉 내가 지필로 보는 시험 문제와 컴퓨터로 보는 시험 문제가 달랐으며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시험을 지필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지필 시험 기준으로 한 총평이다라는 것도 먼저 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듣기는 여러분들 1번부터 30번까지 일단 대화형 문제고요. 31번부터 45번은 어렵게 출제는 단문형 문제입니다. 자, 대화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짧은 선택지가 있는 게 있고 긴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의 경우는 긴 선택지가 거의 70% 가까이 긴 선택지였고요. 짧은 선택지는 한 3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짧은 선택지는 그냥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 직업, 신분, 숫자 같은 게 출제되는 거고 특정 명사나 특정 명사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긴 선택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 강의에서도 그리고 인강에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주어가 있고 주어가 없는 것을 구분하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방법은 출제자가 우리한테 선택지를 짧은 걸 출제했을 때는요. 어휘를 파악해봐라 라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장소나 직업, 신분, 숫자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어휘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관련 어휘를 들려주고 맞추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정 명사나 명사구를 묻는 문제는 같은 어휘를 들려주지만 같은 어휘를 여러 개 들려줘서 난이도가 높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선택지를 묻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긴 선택지는 일단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주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주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제3자를 잘 구분하자라고 중자람에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31번부터 우리 45번까지, 그쵸? 우리 단문을 묻는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조 듣기. 제가 이거는 인강과 현장 강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에서 내가 한 3, 4년 살고 왔다면 그것을 언어로 듣고 문제 풀 수 있겠지만, 나는 학습 기간이 짧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못 간다, 그런데 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구조 듣기 해주셔야 되고요. 정답을 체크할 때는 소리학습법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은요, 바로 내가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요,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그대로 들려주는 일치하는 소리가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 이제 녹음해서 들린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宽很多를 듣고 变宽了를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치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사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엔 이렇게 다 소리가 겹칠까요? 그건 아니죠. 시험은 쉬운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거야. 정답은 돈을 내다라는 거죠. 얘는 뭘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은 중국어는 형태가 변할 수 없는 고리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듣기 지문을 다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해석하지 않아도 소리에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학습에 활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떻게 이게 출제가 됐을까요? 자, 오늘 시험에 일치한 소리는 이러한 문장들이, 이러한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时间有限 그냥 들렸습니다. 실제 시험에서요. 换座位采取预防措施 이런 것도 그대로 시험에 들렸고요. 그 다음 原声的 이건 이제 21번 이후에 긴 대화에서 들렸고요. 얘도 들렸고 保护环境 얘는 단문 듣기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어져서 그렇죠. 今年年初 또는 27도도 들렸죠.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어떠한 특정 온도로 맞춰서 지하철 냉방을 조절해도 덥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춥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게 단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칸을 나눠서 앞쪽에는 비교적 온도를 좀 낮게, 뒤쪽에는 온도를 높게 해서 추운 칸 아니면 좀 덜 추운 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해결책이다라는 지문이 오늘 출제가 됐거든요. 온도를 그대로 들려줬고요. 유사한 소리로는 이런 게 들렸습니다. 콩치 이 글자가 들렸거든요. 이 문장이 그대로 들린 게 아니라 요거 깐짜왜 깐이 들렸습니다. 깐 일성이죠. 듣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들 용서한다라는 거. 그 다음 쭈, 방지 같은 것도 유사한 발음으로 들렸고요. 이어져서 여기에 나온 이것들은 바로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이해했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 뭘 파악하자? 얘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관계를 묻는 거니까 남녀의 관계를 파악했었어야 되고요. 故事很感人 같은 것도 내용 파악형 문제였죠. 자, 그 다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车厢 온도 不同 같은 거는 이거는 객실의 온도를 다르게 한다라고 그냥 들려준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알아들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 혹시나 듣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잘남의 소리학습법, 이러한 세 가지 소리를 파악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주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내가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독해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오늘 지문을 어쨌든 해석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은 2부분과 3부분입니다. 3부분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고요. 비교적 우리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1부분입니다. 근데 모순적에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독해 1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독해 일부분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어휘를 안 외워서, 근데 그보다 더 사실 학생 입장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문장을 다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시험 보러 가서는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고 문제를 푸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정답을 체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름절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 추위가 나왔는데요. 펑이 같이 시험에 들어 있었어요. 지문에. 그럼 바람이 불다의 동사를 쉽게 해석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정판, 그다음 위, 위치하다라는 것도 중잘남이 수업 시간에 요거 있죠, 짜이, 위, 얘와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시험에 나왔고요. 요것도 명사 나왔고, 량하오, 더짜 꾸며주는 것도 우리 시험에 오늘 출제가 됐고요. 이단, 찌오, 이건 2020년에 나온 적 있는데 오늘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연결어, 그러니까 2단이 정답이었는데 뒤에 찌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관자 같은 것도 호응구로 쉰리엠, 이건 여러분 선택지가 좀 어려웠어요. 독해 1본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쉰리엠, 그리고 나머지 어휘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었는데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양청 있죠. 양청, 그건 우리가 뭐랑만 쓴다? 습관이랑만 쓴다라고 중절남이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어로 의미를 부여했다면 양청을 오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파악형 문제는 이제 경제 능력이 나왔는데요. 실제 시험에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딱 시험에 외워 나왔는데 막상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앞부분에 뭔가 이제 수식 성분이 있었고 경제 능력을 경제 실력을 맞추는 이게 이제 실제 문제였고요. 오늘 시험에 양사를 묻는 문제와 부사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지금 이름절 동사, 호응구조 파악, 의미 파악, 품사 파악 중에 양사, 품사 파악 중에 부사는 정말 독해 일부분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쓰기 들어가 볼까요? 자, 쓰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제 어순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어순별 문제는 그냥 막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의미 파악하는 거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강조드립니다. 문제 풀 때 단어를 모르면 사실 뭐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느낌을 받겠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경우가 언제냐면요, 그 제시어를 보고 딱 바로 한국어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시간 단축과 구조 파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 단축은 뭐냐면 일단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4개를 3개로 묶어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묶는 방법은요, 더자 양사 개사 다음에 명사 찾자, 혹은요 자주 함께 쓰는 호응 구조 있죠. 동사와 명사 묶어줘야 되고요. 정도부사 헌 같은 게 나오면 뒤에 형용사 나오고 문장 끝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 그것을 묶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 시험에는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 그리고 특수한 구문을 묻는 문제, 그 다음 중국인들이 그렇게 쓰는 고정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고정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는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죠. 근데 오늘 시험의 경우는 특수 구문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구문, 즉 주어 수로 목적을 잘 찾는 걸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 구문이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휘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특수한 구문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법 지식을 우리한테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 이러한 글자가 보이면, 바자 빼이자 비교문이 보이면 배웠던 어법 지식을 떠올리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시험 보러 가서 연동문, 자 수로가 2개 있는데 순서가 있는 거, 또는 겸어의 글자, 사역동사 같은 게 쓰여있는 겸어문을 봤을 때도 배웠던 어법 지식을 떠올려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먼저 제시어를 묶을 걸 묶고 구조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될 게 의미 파악은 맨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험에 어떤 문장들이 나왔는지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사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고요. 나왔던 유사 문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 저게 정답이었구나 라고는 떠올리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구문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죠?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我们的生活进入了一个新阶段. 여러분들 이 阶段 이게 명사인데 이게 5급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진입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자, 주어,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 목적어를 잘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쪼개주고 붙여보세요, 나열해보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어윈회의 지원자. 자, 올림픽 지원자들은요, 뭐 했다는 거죠?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어요? 全面的服务. 전면적인 어떤 것을 服务,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전면적인 글자로 출제가 되지만 이제 오늘 시험에는 周到, 그쵸? 주도 면밀하다, 周到的服务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志愿者 만약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这些纪念品. 자, 이러한 기념품들은요, 중요한 것은 중자람이 수업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동사와 여러분 이렇게 뭐가 보이면 형용사가 보이면 자, 이것이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추차오 뜻을 알았거나 아니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非常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 十分 얘는 4급에 나오는 非常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十分 이란 글자를 보고도 이 추차오가 형용사다라는 걸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동사와 형용사가 둘 다 쓰인다. 뭐가 필요하다? 뒤에서의 덧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우 좀 여러분들 추차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건 정말 잘 나옵니다. 竞争 형용사 나오기 전에 앞에 부사나고요. 竞争很激烈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앞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汽车维修中心. 그렇습니다. 维修中心 서비스 센터가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회사라고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你有什么保护环境的好方法?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 문장 중요합니다. 중드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문장은 그냥 단어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막상 배열할 때 헷갈리는 문장들. 그런 문장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입니다. 문장이 이제 주어, 수어,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꾸며주는 자리에도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동사와 명사의 호응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가 먹어본 초콜릿이야.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여러분들 동사나 명사 혹은 동사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你有什么? 자, 너는 물어보는 거잖아. 있냐고. 무슨 방법? 좋은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뭐 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아, 환경을 보호하는 또는요, 뭐 건강을 유지하는 뭐 등등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응하는 것도 서로 호응하면서도 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는 기본 구문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특수구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구문의 경우는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징리. 여기서 니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겠죠. 징리, 연거, 엄격하게 또는 자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에다 自觉 같은 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거 또는 自觉 중요한 것은 준수하다. 동사에다 중잘남이 역삼각형치입니다. 준수하다. 뭘 준수하다? 교통규칙을 준수하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칭, 그 다음 여러분들 遵守, 그 다음 规则. 이 지금 호응구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단 징 같은 게 있으면 무주어문, 주어가 없는 걸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어떻게 준수해 주세요? 여기 다양한 형용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규칙 말고도 무슨 경기규칙 또는 여러분들 게임 규칙 다양하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 현장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문장이고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문장이었고 오늘 시험에서는 1번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느꼈을 수 있던 이유가 여러분 이 글자 있죠. 따이비아오. 얘가 여러분들요. 우리 구어에서는 그냥 대표
라고 쓰이지만 이제 우리 중국어 5급에서는 대표하다라는 동사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代表 공스의 의미죠. 单位 회사. 누가 회사를 대표해서 출시 참지하의 의미입니다. 참가할 거냐? 무슨 활동.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요 투이광 활동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슨 활동? 홍보 활동.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되는 하나의 어휘 조합이에요. 자, 오늘 시험에는 투이광은 등장하지 않았고 그냥 활동만 출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 문장들에 보면 지금 이거 두 개 호응구, 이거 두 개 호응구, 그리고 앞에 쉐가 있으니까 물음표까지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지필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휘 암기지만 그 어휘를 문장으로 많이 외워주셔야지만 자 이러한 문장들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다. 91번부터 9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99번 문제는요. 박물관이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박물관에 참관하다라는 거 참관 보우관을 써야 되는 문제였고요. 야 유구한 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시험에 99번에 출제가 됐고요. 자 100번 그림에는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딸을 갖다 이렇게 막 안아주는 그렇게 애교 부리는 그런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반드시 양만 써야 됩니다. 양청이 아니라 양만 써주셔야 되고요. 양 뒤에다가 종우를 붙여주시거나 애완동물 또는요 양 뒤에다가 뭘 붙였으면 된다? 小狗 붙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 아주 큰 특징은 이 쓰기에 지금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 놓고 이 종우라는 여러분들 이 어휘가 우리 독해 몇 번? 46번 지문에 종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필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사실 시험이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듣기 문제 푸셔야겠지만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쓰기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듣기 독해 쓰기 순서를 문제 풀었다면 한 장짜리 그림만 출제가 되니까 아 애완동물 기르는 거? 라고 이렇게 인지하신 다음에 문제 풀었으면 충분히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오늘 총평을 마무리 지어봅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어장 제가 만든 부교재 오늘 시험에 이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해커스 교재 베스트셀러 그 다음 모의고사 베스트셀러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4개로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터넷상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혜택드립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해커스가 고사장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은 해커스에서 공부하고 해커스에서 시험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 수강하시면 HSK 시험 응시료 100% 지원합니다. 오전 점수 보장반을 등록한 학생에 한해서 100% 시험비를 등록하고요. 지원해드리고요. 1대1 원어민 조교들의 장문 첨삭과 불합격 시 재수강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점수 보장반 혜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HSK 5급 학습 가이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참고해서 보고 또 인강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운 여름날 마스크 쓰고 시험 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